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홍입니다. 오늘은 노마 황제 세베루스 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베루스, septimius 세베루스, 그가 개척한 세베루스 왕조에 대한 연구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세베루스 왕조의 황제들이 재평가되었으며, 따라서 오늘날은 학자들에게 4세기 데미나투스 전제 건주전 체제의 운영을 제공한 황제이자 군사 전제정 체제의 교과서를 제공한 전제 군주의 시초입니다. 또한 이 시기 동안 누적된 문제 해결한 노력의 반세기 이상 쇠퇴를 막아낸 연구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적들을 상대로 한 미란에서 이민족들을 상대로 한 외국 땅에서 전쟁에든 누구도 그와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18년간 제국을 통치한 뒤 어린 아들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전의 어떤 황제보다 더 큰 부와 무적의 이권들을 물려주었습니다. 세베루스 황제 통치 아래 평화 연구를 누렸던 동시대인들은 그가 초반에 보여준 잔인한 행동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베루스의 새로운 정책과 선녀가 가져온 치명적인 결과를 목격한 보존들은 그를 로마 제국의 희망을 초래하는 죽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노마 희망서를 쓴 에드워드 기본이나 올라온 중심에서 황제들을 평가한 다음 디오 카시우스에게 septimius 세베루스는 상당히 부정적이면서도 매력있는 악당 같은 황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중 에드워드 기본은 세베루스를 제국의 쇠퇴를 초래한 주거 내지 이상적인 원수장 제재를 과거에 바꾼 황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능수능란하고 뛰어났음에도 굉장히 잔인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드워드 기본이 많이 참조한 디오의 기력이 큰 양을 끼친 듯합니다. 왜냐하면 디오는 세베루스가 군인과 가문의 야명을 위해 제국의 무분별하게 쾌락 조작 공포감을 협박을 자행했는지 묘사하면서 septimius 세베루스를 자신과 가문의 영광에 가하고 장악한 통치적인 권위적인 분ገብ수로 기록하였습니다. 파르티아 원정을 성공시켜서 전략적 요청이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속주화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정복 전쟁 외에도 그는 말레 칼레도니아 원정을 추진하면서 브리타니아와 북해야나의 시안까지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방어선 구축과 노마군 훈련 전술 역시 유연하였습니다. 또 전백 전쟁을 치면서 그런 트라이아누스처럼 철저한 군사적 계획만을 수립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국고 수입 속주민들의 이 생활 문제까지 신경 쓰는 등 힘든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황제가 보여준 치밀한 행보로 보여주었으며, 이런 이유로 세베루스는 그와 세베루스 왕조가 재평가되면서 군사적 측면에서는 트라이누스, 할루자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보다 유일하고 현명한 황제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노마 황제가 원수정 아래에서 얼마나 군대를 잘 참고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지 알았던 황제였습니다. 세베루스 황제는 내용한 상품과 종전 못하는 장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전에 시달리던 노마의 평화 안정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시기에 벌어진 소득없는 마르코마니 전쟁과 안토니우스의 역변, 컴모두스 황제의 실제, 이어진 이란 거덜난 제국의 재정을 음미시켰습니다. 후시에 니콜라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런 세베루스 성공한 로마 황제의 예를 들며 그가 주장한 짐승의 방법, 곧 사자의 사랑과 여기의 쾌활함을 가장 잘 활용한 황제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대중에게 증오를 사지 않았기에 제국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베루스는 지나칠 정도로 공포와 의심을 상대에게 심어주는 과도한 집권 통치, 가혹한 보복에 기반한 통치를 매우 비열하고 폭력적인 성격, 그리고 후계자의 양성과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까지 비판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통치수는 설린 123년 예전과 안토니우스 피우스 시대부터 방비가 늦은 로마의 경제사회 문제 및 석주 도시들 독립 움직임, 방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제 부분 예상을 넘어서 과격하고 지나치게 잔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니게르와 알메니스를 차지한 동방의 비주한 경우가 사방의 특구 두 놈은 16까지 세베루스에게 적극적인 포로보다 못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세베루스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또 그 시대에 벌어진 과다한 보복 조치들은 동방의 서방 석주들의 지역 갈등을 넘어 일부 석주대의 지역 갈등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세베루스의 통치는 기본적으로 황제 본인의 뛰어난 통치 수술과 카리스마에 기발한 만큼 도미나투스의 원행에 가까울 정도로 전제적이었고, 기본적으로 석주 내 자치와 도시 내 자치를 황제 개인의 철권 통치 방식으로 통제하였습니다. 여러 황제 또는 함장 배달의 인물의 제위에 오를 경우 예제된 문제를 심화시킬 위험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후계자 문제를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독단적인 인격 교육과 비열한 방법의 통치술 교육을 두 아들에게 어르시 물어주고 이를 장래의 왕조를 담는 기회하였습니다. 세베루스는 집권주의부터 장남 사람에게 독단적이고 내용한 통치술을 선수 교육시켰습니다. 내용한 통치술로 빌려받은 선대 황제들을 방법을 10살도 안 된 장남에게 교과서를 삼게 하였습니다. 이런 자녀의 교육과 후계자 양성 방법은 세베루스의 집권들까지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바리우스, 막시무스 등의 걱정처럼 세베루스의 인명성의 아들들은 서로 남보다 못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베루스는 집권 이후 오래도록 장남 카라콜에게는 제2개선권을 인도하고 어린 칼라카에게 누구보다 혹독하게 상대를 다뤄야 함을 선수 가르쳤습니다. 이는 당시 언론이 무력하면서도 권위적이고 이기적으로 일관한 상황 속에서 효율적으로 제한 교육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카라콜과 게타가리 분열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설상과 선호, 세베루스는 차남 게타를 한 단계 낮게 대우했다고 결국 둘에게 같은 제2개선권을 인정해 교통 능력까지 실패하였습니다. 차남 게타는 무릎뚝뚝했으나 인격이나 재능물은 카라콜라보다 나았습니다. 형제가 합심하면 서로의 단체를 보완할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세베루스의 멈추지 않는 결정과 후계 구도 변경 조치는 그의 바람을 나타낸 것임에도 동포 경제를 정적으로 만들고 가문을 담는 기회하였습니다. 장남 카라콜라는 동생 게타를 사회하고 그나마 소수였던 세베루스 가문의 반교의 항적들까지 그 선조가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따라서 세베루스 황제가 되는 황제임에도 결론적으로 이는 그가 평가절하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세베루스의 이런 조치는 당시 정황상 합리적인 하였습니다. 황제 카라콜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천하게졌습니다. 성령 시점부터 세베루스 황제 부부조차 통제가 불가능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동생 게타를 아우구스트로 객선시킨 건 게타를 보호하고 가족을 지키려는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카라콜라가 게타를 살해하기 전까지 황제가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한 적은 있어도 공동 통치자에게 살해당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온수정 시기 황제 시기에 관련되어 있던 군인들은 세베우스 황제의 바람에 카라칼라 동생 기타 두 명에게 모두 충성 서약을 하였습니다. 군인들이 봉국을 올려준 것을 비판하는 시각은 전형적인 시온어 나나니의 시각이며 이 부분에서는 평가가 홀랑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봉국은 인상이 100년 만의 인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이나마 인프레이션이 있었으나 로마 군사 사회 권위자 브라이언 캠벨은 세베루스 황제 이전에 미리 했어야 했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 필요성과 현실성 외에는 평가가 얹혀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2008년, 2017년 베레트 판데스 스펙으로 대표되는 현대 로마사 셀레우코스 제국 및 일레지움 세계 군자의 군인자들이 발표했듯이 세르버스가 본래 막대한 군사비 기초 계속된 대외 언정은 대외의 시액을 내며 비용은 충당한 지중해 동부 일대의 시액은 필요도를 높여 끝내 카라칼라 세베루스 알렉산드로에게 부채로 사랑이 돌아왔습니다. 세르버스 황제의 왕조에서 벌어진 근위 대장이 전에 세르버스 가문과 신분을 맺는 그 소수의 권세자들의 탐욕과 부정부터 역시 세르버스 황제의 비호 아래 벌어졌습니다. 물론 세르버스 황제의 친구 폴라이오 티아누스만 제지기를 이용해 과거 시아누스 마크로 와이투스 같은 악행을 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고티아누스 외에 세베루스 왕족이 가는 근위 대장들은 문제에 말했던 플라고티아누스와 달리 행정적 법적을 매우 뛰어났습니다. 인물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마르쿠니누스만 하더라도 카라칼라 암살 사건에 간접적으로 연관된 적은 빼는 이음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카라칼라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카라칼라가 불불어한 근위대 장교들을 의심해 죄를 대포 씌워 죽이려고 했던 점이 컸습니다. 하지만 세베루스 황제의 집권 이후 2세기, 3세기 올라온 데에서 벌어진 극소수의 권세가들의 행태와 플라고티아누스 극소수의 공신 집단의 부정부패는 세베루스의 비호 아래 벌어져 로마 귀족들의 가정을 평화시켰습니다. 온전히 애가 친척이며 서방 황제인 플라고티아누스의 연락과 이로 인해 벌어진 카라칼라 게타 사이의 대립 격화였습니다. 플라고티아누스의 비극적인 몰락은 세베루스 황제의 일가에게 밑보여 몰락한 모양새였습니다. 이는 필요가 같았습니다. 이 사람의 몰락으로 세베루스가 꿈꾼 가족의 냉철에 기본한 세베루스 가문의 번영이라는 프로파간다가 손상되는 결과가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세베루스 황제의 본인은 플라고티아누스를 마음대로 쳐내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몰락했을 때 불행이 담당하듯 서둘러 일을 끝내려는 모양새를 취하였습니다. 세베루스 황제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취한 근위 대장식의 일억 총화 개혁 제국 각 지방에서 언제라도 이르기 지방 총독들이 옳은 행위, 휴정 조치, 조정 기권적인 명령 조치, 각 군대의 지휘 보장 및 군대 개혁 자금, 트라이누스 시대부터 해야 직업들이 뒤늦게 실현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마지막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3세기 위기에서 군대의 대표는 세베루스 황제의 정책보다 원수전 자체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후 선수 군인 출신 60년 홀수 트랙 고수가 병사들의 손에 엉립되면서 그렇게 악명 높은 군인 황제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현대 영계 이름은 세르베스 황제 바시르베스 왕조가 재편되고 그 업적이 부활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4세기 도미나투스 제자의 원시적 모습을 프린카파토스 체제에 대비 정착시킨 부분에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 중 올라온 입장에서 세베로스 왕조를 평가한 디오 카시우스로 대표되는 이들은 세베로스와 그의 가문을 여전히 네로바 안토니우스 왕조보다 강압적이고 여전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보다 전체적으로 독단적인 황제의 형식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세베로스 평가는 긍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베로스 황제는 고대부터 입체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에드워드 기본 노아 셰방스를 기본은 세베로스 세베로스가 군인 황제 정리군주의 모습을 보인 인물로 규정하였습니다. 19세기 보르크 하르트 역시 세베로스를 최초의 군인 황제를 이해하면서도 안양 그를 독단적이고 전자적인 인물로만 매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통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프린키파투스 체제에 관한 어떤 노원과 황제의 공론을 중시하는 관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 평가와 달리 현대에 이런 기준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도미나투스 체제를 예시한 사실상의 시조적인 황제로 평가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클루니에 로스토프 체프 그랜트 그리고 해먼드와 반스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흐름은 현대에 이르러 전통적인 입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연구는 실제 3세기 위기와 4세기 도미나투스 체제의 연구까지 연장선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러기에 로스토프 체프 그랜트는 전통적인 입장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그가 도미나투스 체제의 사실상 시조이며 그와 세베로스 왕조에 관한 군사 경제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데티스 마가 발굴과 비문 해석을 통해 세베로스 황제를 입체적으로 연구한 엠만도 반스런커가 황제 지기 전까지 군사보다 행정 사법관으로 공정을 쌓았던 정을 태도로 단순한 군사 전제정보다 디오클레아누스의 도미나투스 체제와 이전의 프린키파투스 체제에서의 가덕이라는 형태의 도미나투스 체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세베로스 황제는 도미나투스 체제에 영향을 끼친 사실상 시조이면서도 전통적인 프린키파투스 체제를 유지를 시도한 황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혈하게 살펴보면 세베로스 황제의 개인의 성향도 있겠지만 2세기 마르코스 아우레리우스 시대 이전인 안토니우스 피우스 시대부터 시작된 프린키파투스 체제 아래에서의 로마 군대 문제 해결 방법을 위해 도미나투스의 원시적 형태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아데라누스의 내정 계획은 효율성과 별개의 제3주총장의 업무 경력이 원함이 원래들의 군사 행정 위에다가 떨어지는 나쁜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안토니우스 피우스와 마르코스 아우레리우스는 아데라누스가 군용 경력이 없어도 관료가 된 조치라도 일정 부분 정했는데 그럼에도 이 문제는 세베로스 황제의 집권 전까지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이는 20세기 말 역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변경 위기 등으로 로마 제국사의 경제적 역과와 못지않게 그에게 당면 문제였습니다.
세베르스 황제는 이전부터 방치되다시피 한 언론의 무료화 및 출신에 따른 문무 교육 위반하는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셔팅요스 세베르스는 내전 승리에 직급했다. 로마의 선택적 엘리트 계층 선정과 관료층 인재 육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대군 행정과 법률과 경영을 살려 내정에 황제가 직접 개입하는 빈도를 늘렸다고 합니다. 이상 세르베스 황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아들 카라칼라와 폭군 카라칼라가 자기 동생 게토를 죽이면서 아버지 세르베스 황제의 치세 녹취를 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 세베르스 황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